네, 오늘은 이제 상향을 붙고 싶으면 하면 안 되는 실수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신 따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진로가 지질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공대 쪽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라 했어요. 그러면 물투와 지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은 무조건 물투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수강 인원이 어떻고 뭐 잘하는 애들이 들어갔건 어떻건 그냥 상관없이 무조건 물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생기부 스토리가 안 깨지고요. 또 표준 편차랑 인원수 이런 걸로 여러분들의 내신이 따기 힘들었다는 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에 들어갔다 그 자체로도 아, 얘가 어려운 과목인데도 이거를 선택을 한 거 보면은 진짜로 관심이 있나 보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가 공부법 내용을 쓰는 것입니다. 특히 세특에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이거를 다른 업체에서는 쓰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문제입니다. 공부법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방법이 옳든 틀리든 무조건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부했는데도 내신이 이렇다고? 아, 재능이 없나 보구나. 이따구로 공부했다고? 아, 얘는 공부 감각이 없는 애구나. 네, 둘 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고 마이너스 되는 요소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습니다. 저 그러면 9등급에서 2등급 됐는데 이것도 쓰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네, 그 비법을 여러분들의 잠재력이 아니라 공부법으로 치부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가릴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생기부에도 선생님들이 공부법 많이 써주시죠. 네, 뭐 굳이 지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왕이면 탐구적인 내용들 아니면 심화학습적인 내용들 그런 거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내용입니다. 네, 세 번째도 비슷한데요. 인성으로 꽉 채우는 행동입니다. 인성이 좋은 거 좋죠. 남들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고 있으면 좋은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학업 역량이나 진로 역량 이런 거는 거의 없이 인성으로 꽉 채워 있을 경우입니다. 비율상으로 말이죠. 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냐, 그냥 쓸 내용이 없어서 인성적인 부분들 써줬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소개를 할 때 특출난 이런 거를 소개를 하기가 좀 난감한 상황이면 아, 그냥 착한 애야 뭐 이런 식으로 서술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학습적인 능력이라거나 아니면 전공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담아내셔야 됩니다. 뭐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라고 했지만 뭐 우수성이라는 능력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뭐 창의적이라거나 논리적이라거나 실질적 탐구 능력이 강하다거나 학습하는 측면에서 뭐 지적 호기심이 많고 깊이가 깊다거나 그러한 내용들도 많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변화되기 이전 모습을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경우입니다. 자, 세 번째 방법까지는 사실 엄청 치명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잘못하면 대학교 붙는데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세특이 있습니다. 평소 대인관계가 원만치 않고 융통성이 없는 편이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 이런 내용이 써있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보일까요? 그냥 사회성이 없는 애인데 써줄 내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추상적으로 쓴 것처럼 밖에 안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술되는 생기부가 진짜 많은데 다음 예시 한번 봐볼게요. 전공 관련 과목인 물리에 취약한 편이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자주 질문을 하여서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고 성적 향상을 함. 이런 부분을 들으면 잠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냥 물리를 못하는데 뭐 취업 잘 되려고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성적 좀 올렸다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신 이상의 잠재력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변화되기 이전 모습도 긍정적으로 서술을 해야 된다. 부정에서 긍정이 아니라 긍정에서 초긍정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예시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의 주관과 세계가 뚜렷하나 타인의 조언도 잘 수용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융통성이 강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서술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려운 과목이다 뭐 어려워했는데 그거를 해결했다가 아니라 원래 당연히 좋아하지만 깊이 있는 학습을 했다는 식으로 가야죠. 다섯 번째, 짜맞추기가 티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은데 세부 특기면은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을 쓰는 부분이죠. 뭐 국어 이런 데에 여러분들 관련 전공 뭐 지문 이런 거 쓰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지나칠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발표 능력이나 토론 능력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이런 지문에 있어서 뭐 자신의 전공적인 능력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강하다거나 하는 내용이 너무나도 과도하면은 살짝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뢰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다른 과목들까지도 자신의 이런 전공적인 능력을 다 꽉 채워놓고 그러면 정작 보고 싶은 그 과목별 능력 같은 거는 서술되어 있지도 않고 또 뭐 뭔가 선생님들 찾아다니면서 그냥 짜맞추는 건가?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뢰성을 해칠 정도로 하는 것을 경계하자. 그래서 행특이면 인성적인 것도 많이 쓰고 세특이면 학업적인 거 많이 쓰고 과목별 능력들도 좀 적당히 쓰고 이래야 됩니다. 무조건 전공 관련해서 외골수적으로 딱 그것만 하는 것은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골고루 챙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전공에 관련한 과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국수형 414 이게 그냥 333보다 낫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희가 영어 과외 선생님을 뽑으려고 합니다. 국영수 414 이러는데 영어 관련해서 활동도 많이 하고 또 회화 능력이나 이런 데 있어서 좀 잘 서술이 되어 있는 선생님이 있고요. 다른 한 분은 그냥 333 이렇게 하고 뭐 학교생활 성실하게 했다 이 정도로 골고루 챙긴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어도 전자를 뽑겠죠.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그렇다고 뭐 중국어 이런 거 뭐 던지거나 뭐 이런 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기가 성의가 없다는 거를 좀 증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그냥 맞아 놓으시기 바랍니다.